오늘 좀 그 특이한 이야기를 좀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한 10년이 이제 거의 됐습니다만, 이명박이 대운하를 놓겠다고 막 설칠 때, 그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인구 중에 가장 열심히 노력한 분입니다. 수원대 교수 이원영 선생이시고요. 최근에는 생명운동, 특히 생명을 파괴하는 핵을 막아내기 위한, 이 땅에서 소멸시키기 위한 생명 탈핵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생명 탈핵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일단 그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렇게 붙인 게 어떤 취지였습니까? 예. 이제 그걸 이야기하자면 일단 탈핵 운동을 하게 된 그 흐름부터 조금 짚을 필요가 있는데, 4대 운동을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교수들한테 영원한 청춘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한데, 어느 날 갑자기 후쿠시마에 탁 터진 거예요. 탁 터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4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이 안 돼. 이게 완전, 이건 전립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 핵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체르노빌 터졌을 때만 해도 그때 원전 전문가들이 이거는 우연일 뿐이다. 이제 도시계획에서 예. 국토계획으로 국토계획에서 지구촌. 이제 지구촌 생명계획으로 생명보존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생명 이야기는 사실 제 전문 아닌데 국토계획 영역 속에 이제 핵발전소라는 것은 국토시설의 일부니까 당연히 계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핵발전소라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독일이 탈핵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안 해도 대안이 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이제는 태양광 학습 곡선이라는 법칙이 있어. 그 뭐냐면 태양광은 전 세계적인 설비가 2배 늘 때마다 22%가 다운이 돼, 값이. 와.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배해온 법칙이에요. 태양광 학습 곡선 법칙이 있어. 정말 대단한 법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시설이 2배로 공급될 때마다 가격이 22% 다운된다. 지금 통계로 정확하게 입증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22%, 매년 22% 떨어지면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반값이 되는 거야. 딱 반값이 되는 거야. 아니, 야, 그러면, 그 사실 세계과학계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과학자가 다 알고. 다 지금 아는데, 왜 그렇게 됐냐. 핵이 계속 보존되고 퍼져나가는 거는 결국 거대 자본이 거짓을 부리기 때문이겠지. 거기에다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태양광은 분산형 에너지 체제예요. 동네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립 경제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 민주화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핵발전소, 화력발전소는 중앙에서 생산해 가지고 고압선을 통해 가지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핸들링 하는 거야. 에너지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권리를 갖고 계속 누리고자 하는 집단이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권력 투쟁입니다, 이게. 그래서 탈핵 운동을 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딱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정권 바뀌면 탈핵이 되겠구나. 탈핵이.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질문 많이 받느냐면, 여기에 보면 핵발전소가 수타에 깔려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 풀어줘. 여기에 보시면은, 한반도 여기 있고, 빨간 점이 핵발전소인데, 중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중국이. 예? 그러니까 이게 위도상으로도 요선하고가 가장 많은 쪽이에요. 많이 모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산업화가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만 탈핵하면 뭐냐. 일본도 계속 돌리고, 중국도 계속 돌리고, 인도도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 450개가 깔리가 있다. 전 세계 40개국에 40개 나라에 450개 깔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마침 제가 학교를 쉬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달라이라마도 계시고 교황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만나자면 안 만나줄 것 같아. 이분들 만나려면은 다 모르는데 걸어가면 만나주지 않겠느냐. 내가 한국에서부터 당신 만나러 걸어왔다 이렇게 만나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불자다운. 딱 한번 하고 그렇지. 걸어서 가면서 또 가는 동안에 또 그날의 종교 지도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 근데 이 이제 운동의 핵심은 그 종교계에 계신 분들하고의 만남이 방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보순례는 유엔이 지금까지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시작한 거거든요. 6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이. 그다음에 유엔 산하에 있는 IAEA라는 기구도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를 정설하고 많이 진짜는 쪽에서 출발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안전을 강조를 하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기술의 목적을 기술이 이게 결합이 된 그러나 그쪽 생산의 이 산업적 주체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국제기구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전 세계 450개가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영구적으로 지구촌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까지 하면 심각성을 갖다가 제대로 종교계에서 인지를 하고 이때까지 교류가 없었던 종교계들이 이 문제만큼은 손을 잡아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그것을 엮어가는 겁니다. 구슬이 스마리라도 껴야 보배듯이 생명이 소중하고 핵발전소가 위험하다. 요것만 공감하면 다른 거는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펼치지 않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다양성을 넘어서 존엄성을 지키는 데까지 간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거에서 가장 큰 위험이 핵이다. 요 두 가지에 대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생명 헌장을 요번에 내일 그렇죠. 국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일단 초안이 나오는 건가요? 그게 확정되는 거죠. 초안이 나오는 거죠. 서울 안이 나와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종교를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드래프트를 만들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완성을 할 거니까 빨간 줄로 첨삭을 해달라. 거기 첨삭을 해주시면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실제로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이거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 걸어가는 여행이거든요. 그렇죠. 다리만 튼튼하면 걷는 여행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천천히 모든 장면을 눈 속에 담으면서 그러니까. 풀한 포기도 보고. 그렇지. 흙도 한번 만져보고. 뭐 오솔길도 걷고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탈핵 운동에 들어가면요.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전기는 어떡하냐고. 그럼 내가 뭘 한지 알아요? 전기 우리나라 핵발전소 전기 몇 프로 되는지 아시냐고. 그 뭐 전기 대부분 쓰는 거 아니요? 딱 그런 거야. 어허이 20-30%밖에 안 돼. 20-30% 기껏해야 잘 나가야 30% 못 쓰면 요새는 한 20%밖에 안 돼. 그거 알고 하시오. 그럼 제일 많은 게 화력인가요? 화력이 제일 많죠. 화력인데 화력도 석유 떼는 게 가스 떼는 게인데 요새 가스를 많이 떼요. 근데 그 폭력이 아주 재밌고 낭만적인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좀 애로가 많다고 그러네요. 폭력도 자기 동네 자기가 쓰는 수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좀 소음이 나도 자기 동네 쓰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건 역시 태양이겠죠. 태양광이 최고예요. 근데 폭력은 이게 모다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한계가 수명이 있거든요. 사실 우린 바다 덕분에 조력도 가능하잖아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태양광이. 태양이 역시 적어도 현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 핵 문제 중에 발전 핵이죠. 왜냐하면 핵무기는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핵전쟁이 터진 건 인간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핵발전소는 총괄적인 자살행위죠. 그거는. 핵발전소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진 나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가 두 가지가 결정적인 저는 후자가 더 무섭다고 보는 것이 그렇죠. 이 양심을 파는 거예요. 후손들한테 그렇지. 후손의 미래를 우리가 훔쳐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똑같은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손자들 상대로 지금 싸우는 거랑 똑같은 사실 우리 후세들을 기형아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태어나진 후손들을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 양심 파괴행위거든요. 그렇죠. 난 그 부분이 너무나 심각해요.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너무 우선들에 괴롭기 대해서. 때문에 입던하는 겁니다. 종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쏘이고 있지 않냐. 양심 파괴적인 이 시설이 버젓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예? 이 문제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뭐 종교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결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렇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죠. 이 공통분만큼은 힘을 합치자. 유엔한테 맡길 수가 없다. 그렇죠. 유엔한테 맡겨놓으면 전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냐. 이 문제를 해결할. 전 세계 450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모래알처럼 돼갖고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일이 특징은 제가 걸어간다는 것보다도 걸어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요. 이걸 시스템을 다 만들어놓고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가다가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서 못 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 대신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제 역할이거든요. 제가 그걸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못 가도 다른 사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그렇죠. 실크로드지. 안 그러면 그럼 멈추지 않는 운동이 되죠. 실크로드라는 것이 누가 뚫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가면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또 간단 말이에요. 그게 실크로드예요. 멈추지 않아야 멈추지 않고 가는 거. 그게 끊임없이 가는 거네요. 생명이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해야 그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길이지. 결국에는 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핵발전소를 다 안전하게 폐기하는 쪽으로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제가 행운 아니에요. 그리고 한 5, 60년 지나면